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 강사 고영준 이칸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이야기는 마을 미디어, 근래에 들어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마을 미디어가 무엇일까?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이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한 11년 정도 된 마을신문이 있는데 그 마을신문 활동을 한 8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동네 라디오라고 부르죠. 마을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인데 공동체 라디오는 전주 온 FM이라는 라디오에서 2009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기회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 전국적인 마을 미디어를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을 미디어 하고 물음표를 해놨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마을 미디어를 이미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보실 수도 있고 대다수는 마을 미디어라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뭐 앞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떠한 건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마을 미디어 바로 감은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어도 마을과 미디어가 저희가 함께 있는 단어죠. 이제 미디어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익숙한 것들은 기존의 TV, 영상이죠. 라디오, 아니면 신문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SNS,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을이 붙었기 때문에 뭔가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할 것 같다. 아니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미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결론까지 가는 과정 이야기 함께 저하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거의 한 8, 9년 전에 한참 온라인상에서 많이 유행했던 인기 있었던 사진인데 꼭 마을 미디어나 공동체 미디어 교육 때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니고 미디어를 포함해서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마을 활성화 아니면 도시재생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자주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12층에 이사 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1년도에 충북 청주에 준이라는 친구가 이제 이사를 온 것 같아요. 네, 이사를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흰색 도화지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죠. 네, 12층에 이사 왔어요. 자기소개입니다.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06호 사는 준이 올림. 이렇게 이제 인사 글을 남겼는데 그 아파트 라인에 있는 분들이 오가면서 포스터에서 다 붙이신 거예요. 네. 준이는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자기소개를 했을 뿐인데 그 아파트 라인에 사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제가 좀 추려서 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준이야 정말 반갑고 떡 맛있게 잘 먹었음. 706호. 이사 오셨구나. 네, 행복하게 사세요. 1506호. 이런 식으로 주민분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을 통해서 준이에게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남겼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준이 아버님이 역시 또 포스트잇을 통해서 답장을 남기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준이의 편지에 진심을 담아 환영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 가정 행복하세요. 이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준이 아빠 올림 글이 이제 남겼죠. 네, 이 메모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방금 이 사진이 마을 미디어나 공동체 이야기 그리고 마을 활성화 아니면 도시재생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마을에 어떻게 보면 주요 이야기가 담겨 있겠죠.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 월요일부터 한 주일로 보면 거의 5일은 끝나고 바로 집에 안 온 것 같아요. 항상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 당시에 이제 엄마가 저 찾는 게 일이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학교 끝나면 이제 밖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제가 골목길에 살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나는 영철이 엄마가 있다고 하면 영철이 엄마한테 영준이 못 봤어? 그럼 영철이 엄마가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 지나면서 봤는데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 그럼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찾으러 운동장에 오셨겠죠. 그러면 거기 놀고 있는 제 친구들한테 제가 안 보이니까 영준이 어디 갔어?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런데 만일 시간을 건너 뛰어서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절이라고 하면요. 똑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안 오고 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나와서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혹시 영준이 못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아마 눈만 껌뻑껌뻑 하실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지금은 예전처럼 이웃에 누가 살고 있거나 우리 동네에 누가 살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알기에는 또 저마다 바쁘게 아이들은 학원 가야죠.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투잡도 하시고 요즘은 또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외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점점 이렇게 마을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리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이런 소식들 많이 나오죠. 네, 아파트 너무 마음 아픈 그런 뉴스죠. 네, 아파트 옆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후에 그걸 알게 됐다. 보름 후에 알게 됐다. 대신은 밤길에 학생들이 아니면 여성분들이 퇴근이나 하교를 할 때 집에 오기가 좀 무섭다. 주위에서 누가 근처에서 발자국 소리만 처벅처벅 들어도 왠지 겁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게 다 사회적인 고민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고 도시 재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공동체성을 우리가 찾자, 공동체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생각해보면 근래 들어서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이런 단어 저희가 신문에서 보거나 아니면 직접 주위에서 말로 이렇게 입 밖에 꺼낸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글쎄요, 제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품앗이, 두레 막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때는 굳이 우리가 공동체라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이미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동네 미용실이라든지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고 이미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굳이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진 않았으나 근래에 점점 오다 보니 예전처럼 이웃에 누가 살고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복원을 해야겠다.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러면서 공동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화면 보신 것처럼 공동체는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죠.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어떠한 청소년들도 공동체죠. 그리고 마을, 지역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된 그 안에서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이런 소통을 하다 보니 뭔가 공동체성을 찾게 되고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건물을 물론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텃밭을 가꾸거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사람이 우선시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좀 더 윤택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이 된다고 하면 미디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공동체가, 마을이 좀 더 재밌게 활성화가, 소통이 예전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 초반에 마을 미디어 본 것처럼 공동체와 관련된 미디어 아니면 공동체가 하는 미디어 정도로 지금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준이가 이사를 와서 아파트 라인에 인사,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남기니까 주민분들이 포스트잇을 다 이렇게 붙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 포스트잇을 통해서 결국은 준이는 그냥 예의 바르게 아니면 재밌게 인사를 남겼는데 포스트잇이 붙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포스트에 메모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서로 소통이 되는 거겠죠. 포스트잇의 글을 통해서 마치 저희가 전화로 뭔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공감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생각들이 공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활동이나 뭔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포스트잇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미디어인 거죠. 네. 앞서서 미디어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은 뭐 신문, 라디오, 방송, 최근 들어서는 뭐 스마트폰 아니면 SNS, 유튜브 그런 것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미디어라는 것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잇도 원래 우리가 미디어라고 생각을 안 했을 뿐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미디어의 수단, 장치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게 미디어인데 포스트잇이든 라디오든 신문이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걸 미디어라고 부르는데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부분이죠. 이건 어떤 걸까요? 네. 앞서서 간단하게 이미 결과는 정리해버렸어요. 네, 마을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네, 마을 미디어를 말씀드리려면 꼭 빠지지 않고 연계돼서 앞에 붙는 게 공동체 미디어입니다. 네, 그러면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공동체 미디어, 네, 교과서적인 부분, 교과서적인 멘트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공동체 미디어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마을 미디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목표로 취지로 하고 계시고 지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뻔한 교과서적인 멘트인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네, 공동체 미디어, 앞에 마을 미디어처럼 공동체와 미디어가 함께 붙은 단어다,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디어는 라디오, 영상, 신문, 잡지, 그 외에도 다양한 요즘은 뉴미디어까지 그러한 형태들이 있죠. 뭐 유튜버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팟캐스트 그런 것들이 다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인데 공동체의 이야기를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거나 신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는 그 안에서의 주된 가치나 관심사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공통점이 있는 커뮤니티, 뭐 공동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 취미나 연령 형태로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청소년 공동체 아니면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의 생활이나 아니면 성격에 따른 생활 공동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떠한 동네에서 그 주민분들이 그 비슷한 동네에 같은 생활권역에 살면 아무래도 일상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눠지는 고민이나 관심사,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하나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성.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화성시인데 화성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화성동에 사는 주민분들은 그 일정한 그 주거 지역의 특징이나 특성에 따른 공통된 관심사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한 지역을 기반으로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들을 요즘은 마을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원래는 마을 미디어보다 공동체 미디어가 이전에 있었고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미디어이고 그게 취미나 생활, 연령, 다양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미디어가 마을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을 미디어가 앞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는 미디어가 1인 미디어처럼 미디어가 대중화가 됐고 쉽게 방송사를 가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거 이유가 하나. 그리고 하나는 공동체성 회복,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뭐 사회적 경제, 아니면 도시재생, 아니면 뭐 마을 만들기,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런 미디어를 연계해서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점점 공동체 미디어 영역 안에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을 미디어가 공동체 미디어의 한 파트였는데 요즘은 공동체 미디어가 거의 대등하게 따로 구분해서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공동체 미디어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제작하거나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방송을 만들고 신문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라디오를 만드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게 공동체 미디어인데 마을이 붙어서 마을 공동체다. 지역이나 마을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신 게 하나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네.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마을 라디오 중에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곳이 동작구의 동작 FM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동작구 FM, 동작구 마을 라디오인데 구 인구가 4, 50만이 되죠. 서울은 구 하나가 보통 그러죠. 근데 전라북도 진안군 무슨면 무슨리 거기 마을 신문이나 마을 라디오는 마을 주민분들이 한 1000 몇 명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마을 라디오라고 부르죠. 뭐 어디는 1000 몇 명이고 어디는 몇십만 명이다. 도대체 마을 미디어에서 마을의 정의를 어디까지 영역을 둬야 되느냐는 말이 한 10년 전에 한참 이야기가 됐었어요. 토론회도 이걸 주제로 많이 열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해진 거, 이게 이제 답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형태가 보시는 거지만 추후에 10년 후에 저희가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다 보면 그때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뭔가의 정의 개념이 더 포괄적으로 되거나 어떤 방향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을 미디어에서 마을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 시민들이죠,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진 않지만 생활권이 그 동네인 분들. 그러니까 뭐 직장이 그 동네이거나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을 그곳에서 하거나 생활권이 그 동네인 분들이죠. 그분들까지. 그리고 더 넓게는 그 생활권에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서 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다른 지역 직장을 다니고 다른 동네에 살지만 그 동네의 마을 미디어의 뜻을 같이 한다. 그 취지에 공감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까지를 마을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훨씬 더 포괄적이죠. 물론 활동을 하는 참여자의 입장으로서 그 동네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생활권인 분들 그리고 이제 동네 외에 살거나 생활권인 분들인데 취지를 같이 하는 분들까지 활동의 의미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좀 그 지역성을 띠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화성동 마을 신문일 경우에 활동하시는 주민분들은 꼭 거주지를 따지지 않지만 이야기는 화성동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지역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활동하시는 범위에 마을의 의미는 좀 더 포괄적으로 현재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 미디어는 누가 하나? 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 PT 영상이나 추후에 마을 미디어 내지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는 용어를 들으실 거예요. 이 두 개의 용어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을 공동체는 당연히 주민 누구나 다 하겠죠. 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다양한 생각이나 환경에 있는 분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야지 마을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본래의 취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어떤 이야기냐? 마을 방송 동네 TV 뉴스다. 그런데 그 방송을 20대들만 모여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우리 동네에 마을 미디어가 없으면 이야기,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20대들이 우리 동네 뉴스를 하니까 동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생겼잖아요. 하지만 더 넓게 보면 20대의 생각과 관심사로 본 우리 동네 이야기만 되겠죠. 아이들 이야기를 하거나 어르신 이야기를 하기에는 20대는 이미 나이를 먹었거나 나이가 적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는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고요. 어르신 이야기는 어르신이 직접 해야 되고 주부들 이야기는 아니면 취업 준비생 이야기는 이제 그분들이 계속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마을 미디어는 다양한 연령과 취미 있는 분들이 많이 할수록 마을 미디어에 다양한 주민들의 생각이 모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는 이러한 우리 이야기, 주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마을 미디어 교육을 할 때, 마을 신문 교육이나 영상 교육, 라디오 교육을 할 때, 이제 방송 소재, 우리 동네에서 소재를 찾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는 과정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어르신 대상의 실버 라디오, 동네 라디오를 하는데, 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취미는 화초 가꾸기인데 이것도 방송 소재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어머님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 어머니는 평소에 일상이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는 게 취미시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잘 하다 보니 너무 사소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동네 방송이 되나?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 어머님을 제외한 대다수의,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분들은 화초를 선물로 받으면 며칠 안 가서 화초를 말라 죽이는 마법의 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화초 방송은 아주 중요한 방송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한 명 한 명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나에게는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 개, 두 개 각자의 방송들이 모이면 그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동네 방송, 마을 미디어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의제를 찾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의제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서 제시된 게 아니고 각자의 생각이나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고민들,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모이는 것 중에 그럼 우리 동네에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게 이제 뭐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신문이나 라디오로 제작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누구나 다 우리 주민들이면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런 각자의 관심사가 모여서 우리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 지역 이야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을 한번 짧게 보고 가실 건데요. 지금 보실 영상은 한 5년 전에 한참 온라인에서 많이 유행했던 내용인데 그 이장님 방송이에요. 지금 점점 도시가 도시화돼 가면서 예전에 전원일기 보면 최불안 이장님이 동네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런 방송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실제로 전원일기의 이장님 방송 같은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강릉 성산면 오출이라는 곳에 MT를 갔는데 이장님 방송을 우연히 듣고 너무 재밌어서 녹음을 딴 거예요. 녹음을 따서 거기에 사진을 이제 입혀서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한참 인기가 많았던 거입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출이 주민 여러분들인데 알코들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맹금 박신의 집에 보살견 쪼이 노끈을 살살 매나가지고 지절로 풀려내 떼가지고 심장으로 지뛰고 내려뛰고 곤지라고 발각하면서 해코지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언나나 해단너들을 데리고 얼픈 대안이나 정나로 대피해 주시고 동네 장제이들은 머리 쎄 될 거를 이런 거 잡아야 되니 반도나 뭐 그물이나 이런 걸 하나씩 해들고는 어플 마을회관으로 막 한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가 10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좋아서 새바닥 질게 내밀고 춤을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왜사 해필 질간에는 시래기 봉다리를 가만한 아가빠리를 줘 물고는 대가빠리를 쭉 흔드니 뭐이나 그 시래기 봉다리 안에 있던 짠지 먹다 남은 쉔바 구영두펜 양발 언나 지저구 하여튼 뭐 길가에 매린도 없어요. 개라기래요. 그래 어프 이걸 좀 치워야 되지 않소. 그러니 막 그 얼른 뭐이나 마을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나에 대피하고 계시는 분들은 콧내가 좀 나더라도 이놈의 도사견이 그까지 들어다닐지 모르니 하여튼 간에 그 반자떼기 그 속개의 군용이 뚫힌 그걸로 밖으로 좀 이래 내다보고 이게 왔나 안 왔나를 좀 이래 보고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얼른 그 마을회관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해 다 되셨나요, 영상? 네. 100%는 아니지만 대충 감은 오셨죠. 네, 이 우출에 있는 한 집에 10년 만에 도사견이 풀려났는데 침을 질질 다니고 줄줄 흘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물 수가 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 있다가 나중에 방송이 다시 나오면 그때 밖으로 나오시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제가 보는 순간 바로 이게 마을 미디어구나. 그래서 교육할 때 함께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후로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영상인데요. 당시는 물론 저도 이장님 방송을 직접 들은 적은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래에 이런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마을회관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서야 들었지. 근데 예전에는 이런 방송들을 마을 방송이라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마을 미디어라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뭐 이장님 방송 이런 형태로 불렀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때 당시 이미 마을 미디어가 시작하지 않았나, 마을 미디어가 시초가 마을 방송에 이장님 방송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와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마을 이장님 방송은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전신주 딱 스피커에서만 방송이 들리죠.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죠. 청취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아니면 하고자 하는 마을 미디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죠. 전 세계로 들을 수 있죠. 사실상은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장님 방송은 이장님 혼자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마을 미디어, 뭐 마을 신문, 마을 라디오, 마을 TV는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장님 방송의 내용은 주로 마을의 공지예요. 우리 마을에 뭘 합니다. 고추 뭐 판매합니다. 무슨 뭐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 미디어는 물론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의 공지사항이나 정보사항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뭐 내 취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웃들 이야기라든지 일상적인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로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로 훨씬 더 내용적인 폭이 넓다. 그게 조금 지금 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와 이장님 방송의 차이점이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장님 방송에서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되고 내용도 다양한 내용으로 더 넓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뭘까?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장님 방송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마을 미디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닐 텐데 최근 관심 받는 이유 앞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저희가 방송, 신문 하면 일방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류 미디어라고도 표현하지만 방송사에서 들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께 라디오는 어떤 매체일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라디오는 어떤 매체일까? 아, 라디오는 듣는 매체죠?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쵸,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들으려면 누군가는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는 반절이 듣는 매체라면 반절은 말하는 매체예요. 근데 우리가 라디오는 어떤 매체죠? 했을 때 라디오는 듣는 매체죠? 라고 한 이유는 그동안은 저희가 듣기만 했으니까 네. 듣는 거에 너무 익숙했으니까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방송을 하려고 해도 방송사에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 아나운서나 DJ가 아니면 한계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굳이 방송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런 미디어가 대중화가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갔다가 스마트폰 사진을 찍고 때로는 영상을 쭉 촬영해서 SNS로 생중계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미 내가 TV 역할을, 라디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런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게 문턱이 좀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도시 재생처럼 점점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게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그런데 미디어를 여기에 접목해 보니 많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 장점이 있더라라고 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마을 미디어가 근래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그런 횟수도 많아지고 지속하고 있는 그런 단위들도 전국적으로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이해입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앞에 나온 것처럼 크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소리 매체입니다. 물론 이 나온 거 외에도 저희가 마을 지도를 만든다, 그린다 하잖아요. 그것도 마을 미디어인 거죠. 아니면 브이로그처럼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의 일상을 담거나 다큐를 하거나 그것도 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에 포함이 되는데 요즘 우리가 칭할 때 마을 미디어라고 하면 보통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소리 매체.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익숙치 않더라도 이전에 그래 내가 TV를 봤지, 영화를 봤지, 라디오를 전파를 맞춰서 들었지, 신문과 잡지를 봤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보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내가 아니면 우리 마을 동네 사람들이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문, 잡지, 웹진 그리고 말씀드렸죠. 네. 신문, 잡지라고 해서 종이만 말하는 게 인쇄 매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 온라인을 다 포함한, 그래서 신문, 잡지, 웹진, TV, 유튜브, SNS, 소출용 라디오, 팟캐스트, 뭐 스피커 방송, 사진, 책. 그런데 이게 오프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걸 요즘은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한다입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의 일반적인 유형과 특성은 인쇄 방송, 방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형태, 이런 유형으로 방송이 되고 소개가 되고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다입니다. 특성,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의 특성은 비영리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소유,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동체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변화, 성장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반적인 공동체 미디어의 특성인데요. 그러면 이런 궁금함을 또 많이 가지세요.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가 비영리라고 하는데 장비를 어떻게 사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런 마을 신문 활동을 하는데, 마을 라디오로 활동을 하는데 재정이 그래도 최소한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비영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많은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들이 수익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비영리라는 뜻이 마을 방송이나 마을 신문을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마을 미디어를 하면서 떼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을 미디어를 만든다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을 신문을 만들다 보니, 마을 영상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재정적으로 계속 소요가 되죠. 네. 마을 신문 기자분들이 격주를 해서 마을 신문 인쇄비를 계속 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익 활동들은 당연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지속하는데 고민이 계속 많죠. 네. 이번에 보실 부분은 마을 공동체 2의 부분에서 크게 인쇄 매체, 소리, 오디오 매체, 그리고 영상 매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마을 미디어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는 내용입니다. 네. 먼저 인쇄 매체인 마을 신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마을 신문이 정기적으로 계속 나온다고 했을 때 필요한 단계입니다. 먼저 다음 달 마을 신문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만들지 소재를 정하고 기사 내용을 정하고 그 기사는 누가 쓸지 담당을 정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신문이 만약에 8면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지면에 실려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기획과 구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담당이 정해졌으니 이제 취재와 기사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기초자료를 미리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와 현장 취재를 위한 섭외를 하거나 그 다음에는 현장 취재를 나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이제 기사 작성을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죠. 거기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함께 모여서 그러면 기사를 검토를 하고 이 기사 내용을 어떤 몇 면에 실을까? 2면에 실을 것인가? 1면에 실을 것인가? 그리고 광고가 들어올 경우에 광고는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가 이루어지고 인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디자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배포까지 이루어지는. 물론 이런 전 과정이 마을 주민들, 마을 신문 기자분들이 직접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매월 나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음 달 어떤 내용을 할까 기획과 구성부터 담당을 정하면 각자 이제 취재와 기사 작성을 하고 그걸 편집회의를 하면서 지면을 확정하고 그게 인쇄가 되면 이제 직접 주민 기자분들이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신문의 경우 보통 월에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분기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늘색 박스 안에 들어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을 신문 제작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마을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처음 한번 고민하고 정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신문을 낼 때마다 하는 고민은 아니죠. 그래서 교육 후에 우리가 마을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신문 제목, 제호를 정해야겠죠. 어떤 동네 마을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판형, 크기죠. 네, 대판으로 할 것인지 타블로이드 판으로 할 것인지 A3 크기로 할 것인지. 근데 현재 지금 마을 신문은 타블로이드 판이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는 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면수, 장수죠. 우리는 4면으로 할지 8면으로 할지 16면으로 할지 그런 걸 정하는 거고요. 그럼 면수가 정해지면 그러면 1면에는 우리가 앞으로 뭔가 가장 중요한 기사를 실자. 2면과 3면은 뭔가 우리 동네 뉴스를 전하자. 그리고 4면, 5면은
생활 정보를 하자. 이런 형태의 명수의 테마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마을 신문을 발행하기 앞서서 그러면 우리는 발행 부스를 몇 부로 할지 아니면 발행 주기를 매월 한 번 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를 월에 한 번 할지 주에 한 번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늘색 박스는 마을 신문을 이제 발행하기 전에 한 번 초반에 이제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하면 그 외에 1번부터 5번까지는 매번 마을 신문이 나올 때마다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을 신문 제작 교육이죠. 교육은 1번 기획과 구성부터 배포 이전까지를 배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을 신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래서 기획과 구성, 우리 동네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기사를 쓸까에서부터 기사 작성하기, 상황에 따라서는 맞춤법 같은 걸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에 사진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 촬영 교육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사 작성과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문은 아무래도 기사가 주 90%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 작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배운다. 이게 마을 신문 제작 교육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을 미디어의 3가지 주된 매체 중에 이번에는 마을 라디오입니다. 네. 마을 라디오도 신문과 많이 비슷하고요. 당연히 처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 동네에서 어떤 방송 소재가 있을까 그런 방송 소재를 찾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코너를 정하기도 해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분짜리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안에 우리 동네를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만들지 아니면 이웃들을 한 분씩 모셔서 이웃을 소개할지 그런 코너를 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준비 과정에서는 스태프 역할을 나누기도 하죠. 네, 기본적으로 PD, 진행자, 작가, 그리고 엔지니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게 좀 1인 제작 시스템으로 해서 마을 라디오 안에도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주민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기획부터 직접 믹서, 콘솔을 다루면서 녹음까지 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준비가 끝나면 소재가 정해지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원고 작성과 상황에 따라서 음악을 고르는 선곡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3번까지가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준비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 믹서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내가 생방송이나 녹음 방송으로 방송을 하는 거죠. 이런 방송이 만들어지면 생방송은 온라인을 통해서나 직접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거겠지만 팟캐스트나 SNS에 올라가는 것처럼 녹음 방송은 추후에 이제 편집을 하거나 업로드가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마을 라디오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경우에 매번 거쳐야 될 과정이죠. 기획과 구성부터 방송 준비, 그리고 원고 작성과 선곡, 그리고 업로드 공유가 있고요. 그 추후에는 방송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신문처럼 이 하늘색 박스는 처음 마을 라디오 방송을 시작할 때 보통 한 번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을 라디오 교육을 받았다. 우리가 방송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방송국 명을 정하는 거고요. 방송 프로그램 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팀을 나누기도 하고요. 스태프 역할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는 생방송을 할지 녹음 방송을 할지 아니면 목소리만 나가는 그런 라디오를 할지 보통 이제 팟캐스트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팟캐스트로 할지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편성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짜는 겁니다. 역시 마을 라디오 제작 교육은 이런 과정들을 다 배운다. 기획부터 방송 준비, 원고 작성, 그리고 녹음하는 방법, 이제 기자재를 활용한 방법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신문과 라디오를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TV입니다. 네. 마을 TV도 역시 신문과 라디오와 동일하게 우리 동네에서 어떤 소재, 어떤 아이템으로 우리가 방송을 할까 그 아이템을 먼저 찾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정해지면 이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도 하고요. 이제 구성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시나리오, 전반적인 뭔가 글 계획을 한다든지 콘티를 그린다라고 하는데 그림 형태로 간단하게 이제 씬이라든지 모습들을 사전에 미리 그리는 거겠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취재나 인터뷰를 사전에 준비,
섭외를 하는 과정이 있고 일정을 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기획부터 이런 방송 준비가 끝나면 이제 현장에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현재 촬영을 하고 마을 방송, 동네 TV에 따라서는 현장에 촬영하는 것만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그런 마을 미디어도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그 스튜디오라고 해서 실내 씬이 있어요. 저희 보면 아나운서나 MC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동네 뭐 소식 함께 보시죠. 그 장면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그래서 보통 마을 이런 동네 뉴스, 마을 TV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촬영 형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 취재를 마치 기자나 리포팅처럼 여러 개의 영상으로 담아오는 거가 있고요. 미리 편집으로 준비가 돼 있겠죠. 그런 게 준비가 되면 실내에서 이제 MC들, 앵커들이 이제 방송을 하는 촬영폰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이제 방송이 업로드가 되고 공유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을 TV, 동네 TV를 할 때마다 계속 거치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역시 마을 방송을 동네 뉴스를 영상 뉴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획과 구성 아이템을 찾는 것부터 해서 특히 이건 영상이기 때문에 촬영법과 편집을 또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그리고 어디에 업로드를 할 것인가까지가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늘색 박스 안에 들어간 부분은 역시 우리가 방송을 할 때마다 매번 정하는 건 아니고 방송국명을 정하거나 프로그램 수를 정하거나 형태, 우리는 뉴스로 할까 다큐로 할까 코너를 넣을까 그러면 우리는 방송국 명을 정함과 동시에 유튜브에다가 우리 방송국을 만들까 아니면 뭐 블로그에 만들까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 네. 교육 후에 방송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거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을 미디어 중에서 크게 세 가지 파트인 마을 신문, 라디오, 신문, TV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제작 교육이 이루어지고 계속 미디어 활동을 할 때 TV는, 라디오는, 신문은 이런 제작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내용은 마을 미디어 콘텐츠는 어떤 내용을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이장님 방송이 마을 방송인데 그와 차이점 얘기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의 소식, 지역 소식, 생활 정보를 이야기하긴 하나 그 외에 훨씬 다양한 뭐 커뮤니티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 때로는 뭐 우리 이웃 이야기, 인물 소개, 문화예술적인 소개, 뭐 문화예술인 소개도 있겠지만 뭐 문화가 산책 그런 것처럼 문화예술 우리 동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홍보와 공지사항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마을 미디어에서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지역 소식, 뉴스를 전하는 부분과 함께 일상적인 이야기, 취미적인 이야기가 가장 현재는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인쇄 매체, 라디오 매체, 영상 매체의 실제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전주에 있는 평화동 마을신문이고요. 총 8면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면 이렇게 수가 면 내용이 다 나눠져 있어요. 1면은 의제, 뭐 2면은 의견 시사, 4면은 지역 소식, 5면은 인물 소개, 6면은 생활 문화, 7면도 생활 문화, 그리고 8면은 뭐 공지사항이나 마을신문은 이제 지역에 있는 동네 상점들 광고도 많이 실는데요. 그런 홍보란. 그래서 8면을 각 성격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에 맞게 계속 취재나 아이템, 컨텐츠들을 모으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은 되지만 어떤 때 생활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면 좀 다른 면수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마을신문의 경우 이런 콘텐츠를 정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마을 라디오입니다. 보시는 건 서울 지역에 있는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서울에 있는 마을 미디어를 크게 콘텐츠 성격별로 구분을 한 건데요. 지역 소식에 대한 콘텐츠, 교양 정보에 대한 콘텐츠, 시사 토크, 시사적인 얘기에 대한 방송, 그리고 이제 인터뷰, 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뭐 전문가 인터뷰가 있겠죠. 그러한 성격의 방송,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들, 취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 동아리, 주민 모임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관련된 콘텐츠 형태 그리고 라디오와 관련된 콘텐츠 함께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영상, TV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앞에 보신 것처럼 동네 소식, 뉴스를 이제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공지 안내,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전주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연합에서 처음에는 유튜브 형태로 우리 동네 TV를 하시다가 지금은 2015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역의 종합유선 방송 있죠. SO라고도 표현하는데 한번 만들면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지역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채널 4번으로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마을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어떠한 취지가 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걸 쭉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7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1번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지 주민들의 우리 동네 이야기를 누가 다른 동네에서 와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은 5번 소통의 공간이 결국 아닐까 싶어요. 주민분들이 아니면 동네 아니면 공동체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활동, 우리 동네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동체나 마을의 소통, 그 준이가 본인도 모르게 시도를 했던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까지 그게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취지이자 현재 만들어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이해,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